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 소식입니다. 현대 오일뱅크 K리그 챌린지 2015 대구FC의 홈 개막전이 오늘 대구 스타디움에서 펼쳐졌습니다. 대구FC는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지난 1라운드 원정에서 당한 패배를 극복하고 강원FC를 홈에서 제압했습니다. 석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K리그 챌린지 통산 역대 최다인 2만여 관중과 함께한 대구FC의 홈 개막전. 첫 승에 대한 팬들의 기대는 뜨거웠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린 만큼 오늘도 멋진 경기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겼으면 더 좋겠고요. 대구FC도 홈 개막전을 맞이해 다양한 행사와 대구 스타디움 최초로 가변 좌석까지 설치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 개막전은 특별히 가변석을 설치했거든요. 조금이나 팬들이 경기장 가까이서 전용 구장을 좀 체험할 수 있도록. 후원 모임인 엔젤클럽 발트식과 권영진 대구시장을 포함한 내빈들의 시축으로 시작한 개막 경기. 전반 16분 새 외국인 선수 레오가 선취골을 넣었지만 곧바로 강원의 한 골을 허용하면서 공방전을 이어갔습니다. 팽팽하던 경기는 후반 32분 에델의 왼발 슈팅이 골망을 가르면서 2대1의 짜릿한 승리로 마무리됐습니다. 많이 성원해 주셔서 저희가 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첫 경기 실패한 거 너무 안타깝게 생각하지만 지금부터 또 승승장구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홈 개막전 승리에 팬들은 환호로 답했습니다. 동계훈련 동안 진짜 열심히 많이 훈련한 것 같고요. 작년이랑 많이 달라져서 굉장히 기뻐요. 다음에도 승리해요. 첫 승과 함께 본격적인 1부 리그 승격에 시동을 건 대구FC는 다음 주 토요일 신생구단 서울 이랜드FC와의 경기에서 연승에 도전합니다. MBC 뉴스 석원입니다. 지역 야당들이 내년 총선에서 의석을 확보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앙선관위가 제시한 권역별 비례대표제와 석패율제 도입에 힘을 결집하고 있습니다. 윤태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곳은 새정치민주연합 경북도당입니다. 오중기 도당위원장은 대구와 부산, 경남, 울산 등 새정치민주연합 영남권 5개 시도당에 공식 연대 기구를 출범시키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권역별 비례대표, 이것은 거국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특히 영남 지역에서 출발을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서 시도당 위원장들이 결의를 좀 모았습니다. 문재인 당대표를 만나 의견을 전달하고 얼마 전에는 부산에서 선거제도 개편을 위한 토론회를 여는 등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김부겸 전 의원과 홍일학 의원이 물밑 작업을 하고 있는 만큼 내년 총선에서 대구 경북에서 최소 2석, 많게는 5석까지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정의당 대구시당은 정당 지지율에 따라 의석을 배분하는 제도 도입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정하고 특별 결의문까지 발표했습니다. 양당 독점 체제를 종식시키기 위한 선거제도 개혁을 위해 범시민운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당 득표에 따라서 의석을 배분하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현재에서 대폭 늘려서 120명 정도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 총선에서 의석 확보를 위한 지역 야당들의 움직임이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고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태호입니다. 경북지방경찰청이 내일부터 다음 달 17일까지 2015 대구 경북 세계 물포럼에 대비해 경주를 특별 치안 활동 강화구역으로 정해 안전대책을 강화하고 외국인 관광객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숙박업소들이 범주에 취약하지 않은지 점검하고 봄 행락객을 상대로 한 소매치기와 음주 소란 행위 등을 단속하며 보문 파출소에는 통역 요원 6명을 24시간 배치해 외국인 관광객에게 통역 편의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대구시가 다음 달 5일 2015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를 열기로 하고 교통 흐름에 영향을 덜 주기 위해서 3시간 이내 완주한 기록이 있는 사람들만 대구 도심을 3바퀴 도는 코스에 참가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국제마라톤 대회에는 2시간 5, 6분대 개인 기록을 가진 에티오피아와 케냐 선수가 참가할 예정이며 마라톤 코스 주변에 특산품 시식 코너와 육상 게임 체험 코너 등도 마련됩니다.
시청자와의 쌍방향 소통으로 만들어주는 뉴스 모바일 MBN입니다. 야구 팬을 설레게 하는 2015 프로야구가 어제 개막했죠. 그런데 이번 시즌부터 전구장의 안전과 보안 규정이 강화된다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야구장 안에 주류와 캔, 그리고 1리터를 넘는 페트 음료의 반입이 제한된다는데요. 하지만 경기장 내 주류 판매는 허용한다고 해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불만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안병환님께서 치약 밑에 표시되어 있는 색의 비밀을 밝혀달라고 요청하셨습니다. 매일 사용하는 치약 밑을 보면 검은색, 빨간색, 그리고 초록색의 네모 모양이 인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각각의 색별로 화학 성분이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요. 과연 사실일까요? 치약 뒷면의 세로줄을 아이마크라고 하는데요. 치약 생산 과정에서 밀봉화 위치와 튜브의 중심을 잡아주는 표시선입니다. 아이마크의 색상은 센서가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제품의 성분과는 무관합니다. 이 색과 치약 성분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니까요. 잘못된 정보에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구도시철도 1, 2호선 59개 역사에 설치되어 있는 터널 대피용 피난 계단. 박태민님은 이 피난 계단을 승객들이 직접 펴서 활용하는 것인지 설치만 되어 있을 뿐 그 어떤 설명도 없어 아쉽다고 지적해 주셨는데요. MBN이 확인해 본 결과 이 대피용 피난 계단은 비상시 일반 승객이 아닌 지하철역 직원들이 설치해 활용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비상용 계단은 승강장에 비치해 놨다 보니까 일반 승객이나 또 취객 이런 사람들이 안전운전에 저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기 때문에 감금장치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신속하게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바로 지금 현장 내려와서 설치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시 긴급한 상황에서 사용하기 위한 피난 계단. 누구나 쉽게 설치하고 사용할 수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1.75%로 인하했는데요. 긍정적인 시각도 있지만 경계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MBN 회원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가계부채와 부동산 거품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와 반대로 물가 안정 및 부채 금리의 부담이 축소되는 등 국내 경기 부양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은 27.4%에 불과했고요. 직접적인 효과를 체감할 수 없으며 큰 효과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선택해 주신 분들도 계셨습니다. 지금까지 모바일 MBN 정묘기였습니다. 경상북도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경상북도는 제4회 경상북도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과 영주시 봉양천 정비 사업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독립운동기념관 조성 사업은 안동 독립운동기념관에 사업비 206억 원을 들여 면적 6,850여 제곱미터 규모의 독립운동기념관 건립과 독립군학교 추모마당 등 다양한 시설을 갖추고 2016년에 조성할 예정입니다. 상주 출신의 김종태 의원이 참전 유공자 예우법률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매달 18만 원씩 지급되는 참전 명예수당을 참전 유공자 본인이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에게 70%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가유공자는 본인 외에도 배우자, 직계 존비속까지 보상하고 있지만 참전 유공자는 본인에게만 보상이 한정적으로 이루어져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라왔습니다. 한국섬유개발연구원에 따르면 지난달 대구 경북 지역 섬유 수출액은 2억 1,100만 달러로 전년도보다 13.7% 줄었으며 지난 2010년 2월 1억 9,500만 달러를 기록한 이래 5년 만에 최저 수준이었습니다. 나라별로 보면 미국과 터키로의 수출은 조금 늘었지만 중국과 베트남, 홍콩 등지로의 수출이 25% 이상 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북교육청이 다음 달 한 달 동안 초등학교 1, 4학년, 중고등학교 1학년 9만여 명을 대상으로 학생 정서 행동 특성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교우 관계나 건강상 문제가 있는지를 파악해 건강한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한 것으로 온라인이나 서면으로 1차 조사를 하고 2차 대면 조사를 실시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검사 결과에 따라서 미술 치료나 마음 건강 치료비 지원, 의사 자문도 주선하기로 했습니다.
구미경찰서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과 경기, 부산 등에서 생활정보지에 싼 월세를 광고로 낸 뒤 모두 111명으로부터 계약금과 보증금 명목으로 3,900만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6살 A씨를 구속했습니다. 대구 경북 소식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